민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민원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지표 체계의 변화, 2번 2023년도의 평가 지표 바뀐 부분과 과거에 있었던 그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안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충 민원 평가는 1년간 발생한 고충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자가 입력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평가 대상은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저희 평가위원단이 서면평가 등을 통해 검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존에 그 매뉴얼 설명회를 드렸을 때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평가 이 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 개발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URL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안내를 좀 못 드렸고요. 7월경에 그 평가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별도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지표 체계의 변화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일반 민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앙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범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표도 보시면은 다른 일반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대비 고충 민원이 지수가 좀 낮지 않냐, 좀 중요도가 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 서비스 평가라는 것은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의 부서를,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를 받을 때 고충 민원의 점수가 낮았을 때는 결코 그 기관의 점수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수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각 기관에서 고충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에 돌아가시면 지금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꼭 고충 민원 담당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고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표 체계의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크게 이제 2023년도에 변경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역에서 15점에서 17점으로 전체 2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광역에서 7점, 기초 시군구에서 11점으로 약 1점 정도 향상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2의 고충 민원 해결 노력도라는 지표는 올해 신설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조정 합의 해결률과 해소 예방 노력에 대해서 0.5점씩 해서 전체 1점 정도 신설된 지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4-3 고충 민원 처리 관리 점검의 지표는요, 과거에 4-2에 있는 그 지표와 동일한 지표입니다. 앞서 4-1 지표와 4-2 지표에서 과거보다 지수가 좀 향상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4-4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는 또 작년에 4-3 지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가점, 감점에서도 신설된 지표가 있는데요.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가점으로, 미흡기관 교육 및 컨설팅이 미참여에 대한 부분은 감점으로 저희가 새롭게 신설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4-1번 지표에서는요. 4-1-2-2 집단 민원 해소 우수성 배점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4-2는 신설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4-3에서는 배점이 축소된 것이 4-3-1 지표와 4-3-2 지표에서 다소 배점이 하락된 것을, 하향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1-1 고충 민원 처리율이라는 지표입니다. 가장
질문도 많고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지표입니다. 고충 민원 처리율은 정의를 보시면 기관이 처리한 전체 민원 중에 고충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고충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지표에 대한 점수 획득이 용이하겠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민원 중에 고충 민원이 많다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만든 취지는 고충 민원에 대한 분류를 좀 더 잘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지표 설명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문고에 들어왔을 때 민원 종류가 총 7가지로 저희가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있는 국민 침해 민원과 불편 민원, 부담 민원을 클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충 민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충 민원 처리율을 평가하는 이유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인의 신청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민원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충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민원 분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민원이 너무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 기타 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 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용이성, 편의성을 위해서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은 고충 민원은 진짜 고충 민원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고충 민원 처리율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에 고충 민원 분류 방법,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매뉴얼에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민원에 들어가는 부분, 질의 민원, 건의 민원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고충 민원이 3가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려놨으니 이런 분류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셔서 고충 민원으로 꼭 잘 분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원을 분류하는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 1차 민원 종류 분류는 민원 분류 담당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2차 민원 종류의 분류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1차를 쓸 거냐, 2차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은 민원 특성상 명확한 민원 제기 내용과 사항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민원 종류의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류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지표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산식을 좀 보겠습니다. 산식을 보면은 국민신문고와 또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 세월 같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쓰시는 기관들이 있을 건데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건수 대비 국민신문고에서 고충 민원으로 분류된 비율, 행정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고충 민원 전체 건수 분의 행정정보 시스템상 고충 민원으로 분류된 건수를 저희가 지수화시키고 있고요. 작년과 좀 달라진 것이 국민신문고를 50%, 행정정보 시스템을 50%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저희가 지수화를 했다면 올해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비율과 행정정보 시스템의 민원 비율을 각각 가중평균으로 해서 지수가 좀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평가 배점을 보시면은 2022년에는 35% 이상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됐다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0% 이상 분류가 되면은 만점으로 처리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1점 정도 만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타 민원을 점검하는 그런 저희가 과정을 보는데요. 이거는 기타 민원 중에서 일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단 이거는 국민신문고 미통합기관은 기타 민원 점검 미실시를 하고요. 또 기타 민원 비율이 아예 10%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기관도 기타 민원 점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요. 2023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자료를 추출합니다. 별도로 제출하실 내용은 없고요. 무작위로 추출한 기타 민원 중에서 그 20% 이상의 고충 민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 정도에 따라 감점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는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1-2-1 고충 민원 처리 및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집단 고충 민원 관리 처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 기관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크게 5가지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2가지, 처리의 3가지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만들었고요.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5개 중에 몇 개가 충족이 되었느냐로 저희가 이제 평가 배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관리의 2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부 처리 절차,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집단 고충 민원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하달받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 발생 배경이나 해소 방안, 추진 내역 등이 기재된 집단 고충 민원 관리 카드를 관리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 내용에 따라 실질 조사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4번째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소통, 참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사개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단 고충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5가지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집단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조사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5장에서 설명드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 명부를 저희가 봤죠. 민원인 명부를 봤는데 추가로 집단 고충 민원인 명부를 추가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봤을 때 잘 몰라가지고 집단 고충 민원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관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민원인 명부 제출하는 양식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가 같이 집단 민원 명부를 요청드리니 같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빙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집단 민원 관리 카드 예시도 있고 기관장 보고 등 자체 규정 예시도 있고 집단 민원 예방 활동 예시도 매뉴얼에 잘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정량 조사보다 정성 조사 지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내용들이 좀 찬찬히 살펴보셔서 빠르게 기관장들이랑 협의를 하고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고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을 잘 만드시면 고충 민원 쪽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1-2-2 집단 고충 민원 해소 노력의 우수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고충 민원을 어떻게 하면 우수하게 우리가 처리하는지를 평가하느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마찬가지로
4개의 또 정의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각 배점들이 좀 웨이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 구축 민원의 예방, 해소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을 인지했느냐, 즉 문제 정의의 적합성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실질 조사, 주민 의견 수렴, 국민 권익위와의 협력,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잘 됐냐 해서 해결 과정의 충실성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느냐, 또 문제 해결 방안이 실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저희가 해결 노력의 우수성으로 가장 웨이트가 크죠. 35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파급 효과, 또 이 집단 고충 민원을 해소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혜택,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표는요, 사례를 한 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관에는 사례를 여러 개 제출해가지고 혹시 점수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과거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평가위원들은 한 기관에서 여러 사례가 제출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관에서 생각하셨던, 기대하셨던 지수보다 낮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례를 한 가지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례도 넣어 있고요.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1-3 권익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수용률과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먼저 우측에 보시면 권익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및 제도 개선 권고 과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그 권익위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이제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보되어 있는 전체 내용을 저희가 밑에 왼쪽에 보시면 권고 수용률과 제도 개선 이행률이 있는데요. 분모는 권익위가 기관에서 기관에 한 시정 권고 의견 표명에 대한 전체 건수이고요. 거기서 기관이 수용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행률도 권익위가 기관의 권고와 제도 개선 권고 건수분의 기관이 이행한 건수입니다. 요거는 가중 평균이 아니고 두 개의 웨이트를 50대 50으로는 산술 평균으로 이행률에 대해서 합산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셨을 때 수용률, 이행률에 대해서 전체 100%라고 생각을 하고 합산을 했을 때 95% 이상 수용권이라든가 이행이 되어야만 만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박스 친 거를 좀 보시면은요, 요거는 저희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는 없는데요. 평가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기관별로 실적 공지를 8월 1일 날 저희가 8월 1일 날 실적 공지를 합니다. 그럼 기관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닌데 이거 우리가 이행했는데 이거 수용했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희한테 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 실적 공지는 8월 14일에 최종으로 실적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표와 다르게 그 이의시청 절차를 거치지 않음을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1 고충민원 조정 합의 해결률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인용한 평가 대상 기관 관련 고충민원 중 조정, 협의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입니다. 이제 분모에 보시면 권익위가 인용한 기관의 고충민원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내용은 시정 권고 더하기 의견 표명 더하기 조정 해결 더하기 합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조정 해결과 합의 해결로 권익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분에 이제 조정 합의로 해결된 고충 민원 건수입니다. 그래서 한 80-90%는 조정 해결, 합의 해결의 내용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분모에서, 모수에서. 그러면은 전체 만점은 80% 이상 조정 합의로 해결된 고충 민원 건수가 있는 경우에는 80% 이상 만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권익위가 얘기하는 조정 해결, 합의 해결을 잘 수용만 하신다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해결 분모에 나와 있는 조정 해결은 권익위가 주재하는 현장 서면 조정에서 참여하는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이고요. 합의 해결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가 당사자에게 권고한 합의를 받아들여진 경우, 권익위의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 제출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 또 중요한 것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과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 박스의 유의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실적 공지를 8월 1일 날 드리고요. 추가 실적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최종 실적을 확정 공지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4-2- 고충민원 해소 예방 노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앞에 있는 지표와 이 두 지표가 지금 신설된 지표이고요. 해소 예방 노력은 고충민원 해소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 대외 활동 및 유사 반복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대상 고충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대외 활동 노력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홍보한 것을 저희가 합쳐서 지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둘 다 회당 0.1점, 홍보도 0.1점, 대외 예방 활동도 0.1점 해서 총 5회 이상, 맥스 5회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0.5점까지 만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은 기관장 또는 고충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현장 간담회 등에 참석을 하거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인들의 고충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석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경우를 저희가 대외 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홍보는 보도자료, 언론 기보, 인터뷰, 자체 SNS를 이용한 홍보 등이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3-1 고충민원 전담 조직의 운영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지표이고요.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에 대한 구축, 운영 정도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5개의 지표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표인데요. 구축은 고충민원 전담 조직이 민원부서가 아닌 별도 조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기관에서 민원부서가 각자 처리를 각 부서에 맞는 내용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담으로 고충민원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느냐, 지정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력이 팀장을 제외하고 1명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담 인력이 있느냐. 세 번째, 그 업무량입니다. 물론 고충민원 전담 조직이 전체 그 올곧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를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조사 처리 통제 업무가 전체 업무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가를 업무량으로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전담 조직을 협조부서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부서가 고충 전담 조직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고충민원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담당자에 대해서 최소 근무 연수 보장이라든가 인사상 가점이라든가 이런 우대 정책이 있는가, 이 5가지 지표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몇 개가 충족이 되느냐, 5개가 모두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담 조직 구성의 업무 분장에 대한 예시 혹은 이제 우수 공무원 평가 이런 예시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3-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이것은 고충민원 전담 조직에서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통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점검 계획을 세우고요. 점검 시행을 하고요. 기관장 결과 보고를 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책 수립을 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저희가 이제
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이클을 저희가 보통 분기에 1회 정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점은 3회 이상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경우에 만점을 받습니다. 독립적으로 평가가 되지는 않고요. 횟수로 평가를 하는데 계획만 수립이 되었다. 뭐 기간장 보고도 돼 있지 않고 문제점 발굴이나 이런 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0.25점이나 기초군 같은 경우에는 0.5점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장 결과 보고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부기간장까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빙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4-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이 지표도 작년과 동일한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가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가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는가를 교차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저희가 엔드 조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역은 5점, 시군은 7점, 구는 이제 4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런 것들이 조례 제정이 잘 돼 있고 설치가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하나라도 뭐 충족이 돼 있거나 뭐 충족이 안 돼 있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 구축 민원 30건 이상 접수 처리가 필수 기준입니다. 2번 상근 인원 1명 이상 또는 전담 인력 1명 이상인 경우 이거는 기관에서 보통 잘 할 수 있는데 1번 이 구축 민원 30건 이상 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30건 이상 접수 처리가 된 경우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증빙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설명의 자료에는 다 담지 않았고요. 제목만 지금 14개의 지금 그 증빙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넣었고요. 매뉴얼에는 그 14개의 증빙 자료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증빙 자료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 구축민원 만족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가 끝나고 5장의 만족도를 이제 여쭤보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만족도 점수가 나오면은 그것이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 점수의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만족도가 조사 단위 기간 중에 상위 20%인 경우에 만점을 받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가 된다. 라는 그런 상대평가 개념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점, 감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점은 신설된 지표가 하나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지표에서 점수가 확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역량 강화 교육인 경우에 1점에서 1.5점까지로 최대 1.5점까지로 가점 점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광역 같은 경우에 그 자체 연수원 교육 과정에 추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했는가라고 하는 경우에 1.5점 만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권익위원회에서 권역별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은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신청을 했으나 그 미선정이 됐어요. 뭐 사람이 많아서 뭐 선정이 안 됐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타 기관 주간 교육 참여 시 0.5점으로 인정을 하고요.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0.7점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당 0.5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국민권익위 주간 교육에 또 다른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당 0.1점씩 획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전체 1.5점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설된 지표입니다.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입니다. 그래서 집단 고충 민원 발굴을
이제 했다. 선제적으로 이제 선제적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고충 해소를 위해 기관에서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지역 공공 갈등 및 현안이 주요 집단 고충 민원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건당 0.5점 가점이 획득을 할 수 있고요. 현장 간담회 등 협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0.2점이거나 공동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당 0.4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조정 해결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0.7점 획득이 되고요. 달리는 국민 신문고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점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감점입니다. 감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있고요. 신설된 감점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1. 자체 감사 면책 규정이 미정비되었다. 계속 저희가 자체 감사 면책 규정을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자체 감사 면책 규정이 이제 정비가 안 됐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일환으로 국민 권익위 시정 공고 및 의견 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이 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감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미흡기관 교육,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마이너스 1.5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년도 고충민원 분야 마 등급 기관이고요. 권익위, 행안부, 합동 컨설팅에 불참을 했다. 마이너스 0.7점입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저희가 6월달에 그 권익위, 행안부, 합동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부분 기관들이 잘 참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거의 감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흡기관 대상 역량 강화 교육에 불참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0.3점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꺼졌네요. 예, 그래서 감점 지표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뭐지?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충 민원 평가는 앞서 이제 법정 민원과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이제 서면 평가를 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서 현장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실적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출 기간을 경과를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이제 신문고 때나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점까지 감점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제출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 평가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이의 신청은 10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그때 당시에 나오면은 기간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정확한 일자를 다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등급 공개는 내년 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고충민원 평가에 대한 그 안내를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촬영해야 돼가지고 좀 여기가. 예, 평가지표 과점 중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최대 1.5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최대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저희가 이제 실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하면 그 운영을 하신 기간이 있고 그 거점에서 운영할 때 참여하신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저희가 달리는 국민신문 운영할 때 그날 몇 건의 민원을 실제 상담하셨는지를 반영을 해서 점수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참여만 하신 기간인지
날짜에 실제 몇 건을 민원을 상담하셨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저희 나눠드리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 점수도 미리 기간마다 저희가 계산해서 그 8월 달에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했다만으로는 1.5점까지 다 받으실 수 없을 테니까 사실 집단고충 민원 발굴 협력을 저희가 지금 한 20기관 정도 내셨어요. 그래서 조고 하나 정도 내시고 그 다음에 조정 해결은 사실 성립하는 게 거의 드문 경우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현장 간담회 등 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권익이랑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기초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랑 같이 뭐 간담회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인접한 두 개 기초에서 같이 공동 개최하셨다던가 하면은 이제 건당 0.4점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1번, 2번 위주로 해서 실적을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축민원 평가는 점성 평가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좀 준비하시면 좋은 평가를 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정량 지표와 다르기 때문에 좀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구축민원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